OBS 독특한 연예 뉴스입니다. 갑상선암 수술을 받고 회복한 배우 박소담 씨가 영화 시사회 현장에서 끝내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너무 힘들었던 때 동료들에게서 큰 위로를 받았기 때문인데요. 박소담 씨의 암투병, 그 후의 이야기 준비했고요. 고 강수연 씨의 유작 정의의 촬영 에피소드와 국민 아버지 이순재 신구 안성기 씨의 특별한 고백까지 차례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제가 갑상선 유두암 진단을 받고 수술 후 회복 중인 박소담 씨가 영화 유령으로 복귀한 가운데 박소담 씨를 지켜보던 이한희 씨에 이어 이혜영 감독까지 눈시울을 붉혔는데요. 어느새 눈물바다가 된 시사회 현장,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933년 경성을 배경으로 항일 조직의 스파이로 의심받는 용의자들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 유령의 시사회가 있던 날. 극중 차경 역을 맡은 이한희 씨가 박소담 씨와 함께한 순간을 회상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소담 씨하고는 처음 만났는데 정말 이 살아있는 기백이 너무 좋았어요. 아, 정말 배우구나. 이런 동생이지만 정말 존경스럽다는 부분이 정말 많았던 친구였던 것 같아요. 이한희 씨의 말에 감동한 듯한 박소담 씨. 그 말을 듣는데 왜 이렇게 기쁜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상하게 한희 선배님의 목소리를 들으면 지금도 좀 위안이 돼요. 차경의 대사 살아라는 저는 그 말이 저한테 그때 굉장히 필요했던 말이기도 했었고 진짜 좀 혼자 많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너무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아가지고 끝내 이한희 씨도 눈시울을 붉히더니 급기야. 감독님 이혜영 감독마저 눈물을 쏟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박소담 배우는 그때 이제 뭐 다들 아시다시피 뭐 아주 몸 컨디션이 좋을 때가 아니었고 서로 이제 그걸 몰랐으니까 제가 몰랐으니까 너무 제가 극한까지 너무 많은 걸 요구해서 저 아이에게 너무 많은 걸 시켰구나. 갑자기 그래서 그 생각이 나 저는 그래서 혼자 일했습니다. 2021년 갑상선 유두암 진단을 받고 수술 후 휴식기를 가졌던 박소담 씨는 얼마 전 영화 유령의 개봉을 앞두고 제작 발표회에 모습을 드러냈고 그날 이제 제작 발표회 왔을 때 감독님과 선배님들이 다 소담이가 기쁘게 돌아와줘서 그걸로 됐다 너무 고맙다 하시는데 제가 너무나 감사드리고 투병 중에도 총독부 정무총감 직속비서 유리코 역을 당당하면서도 거침없이 연기해내 뜨거운 에너지를 발산했죠. 우리 소담 씨가 많이 힘들어했어요. 촬영 끝나자마자 뭐 평생 못 겪을 큰 수술도 했고 해서 더 마음이 더 이렇게 그랬던 것 같아요. 장하다. 눈물로 확인한 뜨거운 팀워크가 영화에서도 빛을 발할지 지켜보겠습니다. 사실 처음에 대본 받았을 때 좀 부담스러웠어요. 제가 너무 기억도 안 날 만큼 오랜만에 이런 밝은 대본을 받아서 오랜만에 봄날의 햇살처럼 따사로운 로맨스로 돌아온 전도연 씨와 근데 저는 근데 국어를 더 좋아했습니다. 네, 수학도 좋아했지만요. 그래도 그거보다는 학창 시절 국어를 더 좋아했지만 수학 1타 강사로 변신한 정경호 씨가 주말 안방문을 두드립니다. 나 학원 하나만 끊어줘 수학. 1타 채취할 거. 1타 채취열? 고등학교 2학년인 딸을 위해 입시 열혈맘의 세계에 뛰어든 국가대표 핸드볼 선수 출신의 반찬가게 사장 행선과 너한테 반했다니까 그 남자?
대한민국 최고의 수학 1타 강사 치열에 우연인지 운명인지 모를 달콤 쌉싸름한 로맨스를 그린 1타 스캔들. 이 작품을 통해서 이 입시 세계의 신세계를 보고 나서 사실은 이게 진짜 리얼이에요? 라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무언가 열심히 한다는 게 저는 너무 공감이 됐고요. 네. 수학 1타 강사 치열 역을 맡은 정경호 씨는 실제 강사들의 수업을 참고하며 리얼한 연기를 펼치는데요. 수학을 요번에 처음 알았어가지고 아니, 그게 물론 이제- 했었는데 이제 제대로 본 거는 처음이어서 이건 좀- 그게 다음 질문입니다. 네, 예, 수학 점수는 어떠셨는지 제가 이제 다음 질문으로 또 아끼고 있어요. 제 수학 점수요? 예. 학창 시절. 농담이고요. 두 사람의 차진 로맨스도 드라마의 관전 포인트. 일교차가 심하잖아요 요즘에. 요즘에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1월에 시작하고 네. 아직은 겨울이고 그래서 열선 커플이 어떠나. 열성 커플 좋다. 네, 저기 오면서 차에서 야 계속 물어보는데 뭐. 1타 스캔들로 원조 로코퀸의 면모를 보여줄 전도연 씨와 기분 좋은 케미를 선보일 정경호 씨의 매력 속으로 빠져보시죠. 박효신, 옥주현 씨가 당대 최고의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였던 베토벤의 삶을 담아낸 뮤지컬로 돌아왔습니다. 베토벤은 7년의 제작 기간 끝에 한국에서 초연되는 창작 뮤지컬로 모차르트, 레베카, 엘리자벳 등 세계적인 스테디셀러 뮤지컬을 만든 작곡가 실베스터 르베이와 극작가 미하엘 쿤체의 손에서 태어났는데요. 거장의 신작이라는 이유로 전 세계에서 초연 경쟁이 일어났지만 한국에서 첫 막을 올리게 됐죠. 흠잡을 곳 없는 노래와 연기, 그리고 압도적인 티켓 파워를 갖춘 박효신 씨는 박은태, 카이 씨와 함께 베토벤을 연기합니다. 옥주현 씨는 조정은, 윤공주 씨와 자신만의 세상에 갇혀있던 베토벤을 세상 밖으로 꺼낸 운명의 연인 안토니로 변신해 존재감을 발휘하죠. 뮤지컬과 클래식 애호가는 물론 모두에게 사랑받는 작품으로 남길 바랍니다. 지난해 5월 고인이 된 한국 영화계 큰 별 배우 강수현 씨. 선배가 이 영화를 좀 기획하게 되고 이 영화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어떤 원동력 같은 게 됐던 그 부분에 대해서 선배님한테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녀가 남긴 마지막 작품 정의. 곧 베일을 벗을 이 영화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만나봅니다. 급격한 기후 변화로 폐허가 된 지구. 인류는 우주 쉘터에 둥지를 틀지만 그곳에서도 곧 내전이 일어나는데요. 또 작전 나가야 되거든. 이제 엄마를 지켜줄 거야. 한편 하나뿐인 딸을 키우던 군인 정의는 또다시 임무 수행에 나서고 작전 중 그만 사망하고 맙니다. 그리고 한참의 세월이 흐른 뒤 크로노이드 연구소 팀장 자리에 오른 정의의 딸 서현. 엄마가 영원한 영웅이 되시는 거야.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이자 전설적인 용명이었던 정의의 뇌를 복제해 전투 AI를 개발하는 프로젝트의 책임자가 되는데요. 저희는 이 프로그램을 정의라고 칭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몸에 감각이 없어. AI로 부활한 정의는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며 괴로워하고 제발 잘 들으세요. 그 모습을 지켜본 딸 서연은 어머니에게 자유를 주고자 결심하죠. 2021년 드라마 지옥을 통해 생애 첫 액션 연기를 펼쳤던 김현주 씨. 그런 그녀가 이번 작품을 통해 또 한 번 고강도 액션 연기에 도전하는데요. 일단 지옥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그 전까지는 할 수 없었던 그런 과감한 액션을 할 수 있는 캐릭터를 맡게 해주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의아함이 있었어요, 감독님에 대해서. 이번에 정의에는 그거보다 더 과한 액션씬이 있었고 제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마찬가지로 지옥에 이어
정의에 캐스팅된 류경수 씨는 AI 연구소장 역을 맡게 됐죠. 아마 지옥의 유지사제랑은 정반대의 인물일 거란 생각이 들어요. 유지사제는 조금 냉소적이면서 자기의 감정도 잘 드러내지 않고 그런 면모가 있다면 상우는 조금 장난스럽기도 하고 조금 이상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자기 기분을 잘 못 숨겨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캐릭터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작품의 주역은 역시 오랜만에 작품에 복귀하며 정의의 딸 서연을 연기했던 고 강수연 씨일 텐데요. 만약에 이걸 영화로 만든다면은 윤서연이라고 하는 캐릭터를 누가 연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갑자기 좀 강수연 선배 이름이 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때부터 되게 그 이 정의라는 영화를 되게 영화로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되게 강하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야말로 영화 정의의 시작점이나 다름이 없었던 그녀. 김현주 씨, 류경수 씨 모두 강수연 씨를 회상하며 눈물을 보였죠. 선배님 처음 뵙는 날이 아직도 기억이 나거든요. 너무 반갑게 인사해 주시고 너무 정도 많으시고 그쵸. 현장에서는 그냥 동료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장 밖에서도 늘 저희들 많이 챙겨주셨고. 사실 이 상훈이라는 캐릭터는 영화 안에서 그 연구소에도 회장님이 계시거든요. 원래 회장님 바라기 같은 캐릭터인데 제가 같이 연기를 하면서 선배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많이 투영이 됐던 것 같아요. 선배님 같은 어른이 되고 싶고 그 마음은 지금도 변함이 없고. 고 강수연 씨의 빛나는 유작이자 모두의 피와 땀이 담긴 새로운 한국형 SF 정의. 과연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시련과 역경을 딛고 희망의 증거가 된 스타들을 소개하는 코너 희망을 찾아서. 오늘의 희망 멘토는 지금이 좋다.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 순간을 최선을 다해서 살자 하는 생각이죠. 많이 걸어야 되겠다. 천천히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다 채워가면서 오히려 천천히 가는 것이 더 알찬 삶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병마와 싸우면서도 연기 열정을 발휘, 깊은 울림을 선사한 이 시대의 진정한 어른이자 국민 배우 신구 안성기 씨. 그들이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참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기에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우리의 인생. 특히 건강은 예상할 수 없기에 건강을 잃게 되면 무척이나 막막한데요. 누구에게나 중요한 건강이지만 보이는 직업을 가진 배우들에게 더더욱 그럴 테죠. 이런 까닭에 최근 팬들의 걱정을 산 두 배우가 있는데요. 바로 신구 씨와 안성기 씨입니다. 그동안엔 제가 텔레비전 이쪽에 끌려다니느냐고 잘 못했어요. 그래서 어쩌다 시간이 나면 하곤 했는데 바쁘게 살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 많이 했어요. 원래 이제 예전 구조는 사실 영화를 한 편씩만 하기에는 힘들었어요. 그렇게 안 됐어요. 일평생 연기와 함께했다 해도 과언이 아닌 두 배우의 삶. 쉼없이 달려온 연기 여정에 조금은 지쳤던 걸까요? 갑작스러운 건강 이상으로 브레이크가 걸린 활동. 90에 가까운 고령에도 드라마, 영화, 연극 무대를 오가며 연기 투혼을 펼친 신구 씨는 지난해 봄 연극 라스트 세션 개막을 앞두고 이번에 그 빈자리를 오영수 씨가 대신하기도 했는데요. 가능한 시간이 되면은 연극하고 좀 더 가까이 지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팬들과의 약속을 우선시하기 위해 이번 전까지도 치료를 받지 않은 채 무대에 올랐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감동을 준 그의 투혼. 뭐 죽는데 잘 죽고 잘못 죽고가 있겠습니까만은 요즘 그 생명 연장책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도모하잖아요. 그것보다는 자연스럽게 마지막을
자기가 살던 공기가 자기가 호흡하던 곳에서 가족하고 같이 이별하는 게 뭐 그거 잘 죽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전 나름대로.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의 뒤를 이어 보잘것없는 제가 주님의 뜰 안에서 목자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러니 계속 들어주시오. 이곳에 남아서 시작한 일을 끝까지 마무리하십시오. 사일런스! 이에 팬들의 응원이 이어졌고 그에 대한 보답이었을까요? 건강을 되찾은 그는 연극 두 교황으로 지난해 여름 컴백한 데 이어 현재 또 다른 작품으로 관객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아주 즐겁고요. 행복한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굳이 자연인으로서의 자기 나이를 자기 나이가 엉매이기를 맞춰버리고 어떻게 이런 걸 찾아서 활력 있게 해볼까. 그런가 하면 지난해 가을이었죠. 1년여간 혈액암 투병을 한 사실을 밝힌 안성기 씨. 아역 배우로 데뷔해 평생을 대중과 함께한 그였기에 팬들의 안타까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는데요. 한국 영화 전성기인 60년대에는 인기 있는 배우는 10편 정도의 영화에 겹치기 출연을 했습니다. 워낙이 영화를 많이 만들었고 원하는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많이 출연할 수밖에 없었죠. 저도 오죽하면 3편 내지 4편 정도의 영화를 계속 이렇게 했었습니다. 정말 험하고 아주 열악한 그런 상황에서 영화를 많이 했었습니다. 영화와 함께한 인생의 희로애락, 때론 씁쓸하기도 했지만 달콤함이 더 컸기에 영화를 놓을 수 없던 그는 아픔을 숨기면서까지 배우의 삶을 이어갔습니다. 캐스팅도 제일 먼저 됐어요. 그러니까 대본을 드렸더니 뭐든지 하겠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역을 드렸고 지금 투병 중에 계신데 우리 영화에서 최선을 다해서 임해주셔가지고 저 개인적인 말씀 좀 드리면 정말 존경스러운 분입니다. 너희들이 오면 포도와 말로 마카오에 가는 날짜가 정해졌다. 이참에 브람스 신부님을 한 분 더 모시게 되었다. 극한의 상황에서 펼친 연기 열정만으로도 대단하지만요. 그 속에 품은 뜻, 작은 행동 하나하나를 보면 왜 이들이 희망과 감동을 선사하는 국민 배우인지 알 수 있는데요. 굉장히 힘은 들었습니다. 근데 또 할 때 또 잘 안 해본 것이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한번 이렇게 또 도전한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건강을 회복한 신구 씨가 택한 작품은 교내 따돌림과 노인 부양 문제를 주제로 한 연극 넓은 하늘의 무지개를 보면 내 마음은 춤춘다로 진정성 있는 연기를 통해 대배우이자 어른으로서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있고요. 내가 이제 하는 일은 매번 그 순간을 최선을 다해서 살자 하는 생각이죠. 네,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아직 투병 중이기에 활발한 활동을 하지 못하는 안성기 씨는 존재만으로도 후배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는데요. 진짜 더욱 더 영화 열심히 해가지고 영화 배우라는 거를 더 알려야 되겠다. 지난해 영화 탄생 촬영 당시 투병 중임에도 불구하고 추위에 고생하는 스태프를 먼저 챙기는 등 타인을 배려하는 모습에 함께한 이들 모두 크게 감동했다는 후문. 뭔가 제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많은 것들을 좀 배우게 만드는 예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참 너무 좋은 느낌을 받았다라고 아주 너무 극찬을 해줘가지고 더욱 이렇게 용기가 생겼습니다. 우리 관객들에게도 그런 눈으로 이렇게 비춰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합니다. 그의 올바른 삶의 방식을 보며 발전하는 배우들. 하여튼 그렇게 열심히 뛸 수 있었다는 것이 아주 좀 행복했고요. 촬영하는데 그 힘든 거는 그렇게 사실은 이 영화를 찍어 나가면서 영화에 완성돼가는 이 과정 속에서 오히려 즐거움이 더 컸다고 할까요? 고통보다는.
그 덕에 대한민국 영화계 역시 나날이 부흥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시대의 변화에 따라 영화도 변화했고 우리 영화는 세계 속의 한국 영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영화에 대한 제 소망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영화를 사랑하고 또 존중해 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몇 년 더 영화를 하면은 아마도 지구상에서 가장 오랫동안 현역으로 현장에 있는 배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나이는 들어가겠지만 늙지 않는 마음으로 지치지 않고 열심히 배우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오랜 세월을 함께해 준 감독, 배우, 스태프 등 영화인들 그리고 끊임없는 사랑을 보내주신 관객 여러분께 마음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화려한 연기 역사, 깊은 인생 내공으로 믿음을 주고 희망이 되는 두 배우 신구, 안성기 씨. 이들의 빛나는 여정이 오래오래 이어지길 바라겠습니다. OBS 시청자 여러분, 개묘년 새해 맞이하여 더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국민 배우란 수식어가 참으로 잘 어울리는 분이죠. 이순재 씨. 다 그대로 원칙에 따라서 그대로 소박하게 하면서도 아름답게. 연극은 배우의 예술이에요. 배우의 예술에 배우들이 자기 몫을 다 해야 돼. 그때 작품이 살아나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90에 가까운 고령에도 끝없는 연기 열정. 연극 갈매기로 무대를 누비는 특별한 일상부터. 근데 물론 우리 직종은 예술을 인정을 안 했어요. 딴따라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그만큼 세월이 많이 변했고 달라졌구나라는 걸 느꼈다. 명문대 출신 배우로서의 70여 년 연기 히스토리. 옛날에는 한 20점 정도, 지금은 그래도 한 60점 정도 될 거야. 요새 내가 벌이를 하니까 자손들한테 손 안 벌려도 되니까. 가장으로 느끼는 행복까지 배우 이순재 씨의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최근 몇 년간 대한민국 원로 배우들이 보여준 힘은 실로 대단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은 미나리의 윤여정, 오징어 게임의 오영수 씨도 있지만요. 이분의 영향력 역시 빼놓을 수 없을 겁니다. 수많은 배우들에겐 존경받는 배우이자 대중에겐 믿고 보는 배우인 이순재 씨인데요. 15년도서부터 영화계에서 부르기 시작해가지고 영화, 텔레비, 연극을 이제 하면서 하고 다녔지. 정말 대한민국 연예계에 살아있는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닌 그. 장르 불문, 역할 불문, 꾸준한 활동으로 때론 웃음을, 때론 감동을 선사하는 데 이어 요즘은 연극 무대에서 관객들을 마주하며 깊은 울림을 주고 있는데요. 안톤 체홉의 갈매기는 이미 많이 알려진 작품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국내에서도 여러 단체에서 많이 공연이 됐고 또 각 학교에서도 하나의 그 연구과제로 이 작품을 많이 즐겨 다루는 작품인데 안톤 체홉 자체의 그 문학적 가치가 또 문학적 레벨이 뭐 세계 4대 문호에 속하는 분이니까 그 작품의 깊이나 이 내용은 상당히 무겁습니다. 내가 학교에서도 이제 1년 동안 학생들 워크숍을 해보니까 정말 좋은 작품이다. 그래서 그동안 많이 해봤지만 훌로 해본 적이 없다. 원작을 원작 그대로, 취업 작품 그대로 배우들이 제대로 연기를 하고 해서 표현해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전작을 한번 모험이지만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합의가 돼서 시작한 거예요. 좋은 작품을 더 많은 이들에게 알고 싶었던 그의 로망. 그만큼 열정을 쏟아부은 건 당연한 일이죠. 익숙한 연기뿐 아니라 연출에도 정식으로 도전. 그 어느 때보다 설레는 요즘이랍니다. 이거 한번 해볼 만하구나. 그 대신 원작 그대로 할 필요가 있다. 이왕 내가 발의를 했으니까 연출도 겸해서 하자. 연출이라는 건 작품 추기 속에 작품 따라가는 거예요. 무슨 연출 재간을 피거나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장치, 조명 다 그대로 원칙에 따라서 그대로 소박하게 하면서도 아름답게. 그리고 배우들의 연기에 모두 집중시키고. 연극은 배우의 예술이에요. 배우의 예술에 배우들이 자기 몫을 다 해야 돼.
그때 작품이 살아나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배우들의 연기력에 모든 걸 집중시킬 수밖에 없다. 배우로서도 연출가로서도 진심인 그 관객들은 물론이고 특히 함께하는 배우들에게 특별한 선물이 아닐 수 없는데요. 베테랑 연극 배우 주호성 씨를 비롯해 김수로, 소유진, 이경실 씨 등 최고의 스타들이 그의 연출작이라는 이유만으로 한달음에 출연을 결정했다는 후문. 좋은 배우들이 많이 참여했어요. 연출을 내가 했지만은 배우들의 영향을 내가 많이 줬어요. 자, 이 부분은 이 에어리어에서 마음껏 한번 움직여봐라. 마음껏 한번 표현을 해봐라. 왜? 그게 바로 배우의 예술이다. 연출이 시킨 대로 앉았다 일어났다 세 발짝 두 발짝 이건 아마추어들 교육이고 프로는 어느 정도의 레이아웃을 딱 그려놓으면 그 안에서 자유롭게 자기 표현할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해봐라. 이 조건들이 지금 집합이 된 거예요. 이렇게 든든한 선후배가 함께하는 즐거운 배움의 장에 주호성 씨는 이순재 선배는 내 마음속 표상 정말 존경한다는 극찬을 보내기도 했는데 이는 그의 도전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거겠죠. 아마추어가 좀 힘든 연극이에요. 프로들 모여서 하는데 열심히들 다들 해주셔가지고 저는 연극이 된 것 같아요. 그럼 90년대네. 예. 그러고 이제 뭐 내일이 이제 출연이 바쁘니까 또 연출할 이유도 없었고 다른 작품에 출연하기도 바쁘니까 그러고 하다가 이제 이번에 한번 시도를 한번 한 거예요. 용기를 한번 낸 거예요. 그러고 보니 그의 인생은 지금까지 도전의 연속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배우가 되기 전 대한민국 최고의 명문대생으로 살기도 했지만 어느 날 운명처럼 다가온 연기의 매력, 새로운 세계를 품게 됐다는데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센 학과를 지망했다 떨어져 버렸다고요. 피란지에서 공부하다 보니까 그때만 해도 전쟁 후 동란 직후니까 그 다음에 뭐 2차, 3차는 보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또 지망하는데 또 떨어질 것 같아서 조금 낮춰간다는 게 철학과를 간 거예요. 갔더니 뭐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최고의 석학들이 다 계시더라고. 그래서 그분들 뵙고서는 내가 다른 데 신경 쓸 거 없다. 여기서 이 양반들의 최치만 우리 교수님들 최치만 내가 열심히 4년 맞고 나고도 공부는 보람이 있겠다고 이제 눌러앉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때 대학생들이 여가 촬영할 수 있는 조건은 아무것도 없어요. 돈 있으면 뭐 있어요. 그래서 돈 모아가지고 좋은 영화 보러 다니는 거야. 왜냐면 세계적인 명작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좋은 영화 보러 다니다가 보면 거기서 이제 영화의 예술성, 그 다음에 연기의 예술성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기 참 괜찮다. 저런 경지 정도 도달했으면 저것도 하나의 예술이다. 근데 물론 우리 직종은 예술을 인정을 안 했어요. 딴따라라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비하하고 있었는데 배우를 딴따라라 칭했던 그 시절. 하지만 연기에 대한 마음을 품었기에 강한 의지로 직진. 그렇게 그의 연기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침 또 우리 학과 1년 후배가 거기에 심취되어 있는 친구가 있어요. 둘이 이제 관심을 갖고 참여하기 시작했다가 3학년 여름방학 때 지평선 넘으라고 그 연극으로 그 시스템 끝내요. 그 마지막에 내가 참여를 해가지고 연기력을 처음 한번 해본 거예요. 근데 하고 나니까 잘했다고 그러더라고. 뭐 이게 안 돼, 넌 틀렸어. 그러면 뭐 그때부터 내가 연기는 포기하고 뭐 체육도 좋은 게 아니니까 연기를 포기하고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지금 하고 싶어서 연출을 하든지 다른 공부를 했을 거예요. 근데 잘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번 더 해봐. 이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결국 이제 나중에 이제 현재 이제 직업화가 되는데 우리 주인 교수께서 더 보시는 그래 연극도 잘하면 철학이 해 다른 학과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또 하고 나니까 그다음에 이제 졸업하게 되고 그다음에 사회에 나와 보니까 우리를 당장 쓸 수 있는 뭐 내가 영화를 좋아했지만 그렇다고 영화 배우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프로페셔널 시스템이 이제 우리나라 둘밖에 없었는데 그때 이제 우리 선배님들이 전성기가 되겠다 보니까 우리가 가서 낄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끼리 모여서 하자 한 게 우리나라 소극장 운동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창단한 게 실험극장 지금도 존재하고 있지만은 뭐 민중극장, 광장, 제작극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각자 동아리 활동들 하면서 소극장 운동이 시작이 된 거예요.
연기 재능을 인정받았음에도 넘기 힘들었던 현실의 장벽. 하지만 위기는 꼭 기회라지 않습니까? 그 시련이 있었기에 어쩌면 대중이 사랑하는 국민 배우 이순재가 탄생한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이제 텔레비전은 왜 갔느냐. 연극 한 20년에도 밥벌이가 안 되니까 텔레비가 시작되니까 텔레비 당해서 우리가 붙어가지고 텔레비전 접수해버렸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용돈이도 좀 얻어 쓰고 어떤 수익의 근거를 좀 잡으려고.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텔레비에서 활동하는 걸 보고 그다음에 65년도서부터 영화계에서 부르기 시작해가지고 영화, 텔레비, 연극을 이제 하면서 하고 댕겼지. 때로는 유쾌한 할아버지로, 때로는 강력한 리더십을 지닌 제왕으로, 수많은 변신을 선보이며 배우로 연기 지도자로 살아온 지난날. 참 화려한 나날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그의 인생인데요. 반면 그는 누구보다 소박한 보통 사람이기도 합니다. 행복의 조건은 소소한 일상에 있으니 꼭 명심하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지론을 펼치기도 한 그. 한 집안의 어른으로도 행복한 가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정상에 반했지 내가. 뭐 외모도 뭐 그렇게 뭐 괜찮았고 그거보다는 이제 그 사람의 열성에 내가 반했고 그 덕을 또 평생 봐오는 거고. 우리 한참 할 때 우리 애들 어렸을 때는 거의 내가 아빠 노릇을 못했어요. 왜냐면 그때는 그럴 겨를이 없었다고. 왜냐면 일주일에 집에서 자는 시간이 닷새 내지 일주일밖에 없었으니까 영화 찍고 영화도 보통 한 10편 정도 동시에 약하고 찍었으니까 그거 찍다 보면 일주일 내 한 달 내내 주야주야로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애들 챙기고 할 시간이 없어요. 옛날에는 한 20점 정도 지금은 그래도 한 60점 정도 될 거야. 요새 왜냐 내가 벌이를 하니까 저 뭐 자손들한테 손 안 벌려도 되니까. 시련도 있었지만 무사히 이겨냈기에 더 값진 그의 황금빛 노후. 소중한 이들의 사랑과 응원 속에 앞으로도 반짝반짝 빛날 인생일 텐데요. 이미 많은 걸 이뤘음에도 계속해 나아가고 있는 그는 과연 어떤 소망들을 간직하고 있을까요? 이제 사실 뭐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역할에 제한이 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내가 이 섹스피어를 좋아하면서도 해물렛을 못 해보는 배우예요. 타이밍을 놓친 거예요 그때가. 그래서 그때 해물렛을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해물렛을 못하고 넘어갔는데 그다음에 오셀로 때문에 체격 조건하고 맞지가 않는 배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고 싶었던 역할들이 많이 넘어갔어요. 시대적으로도. 근데 이제 나이 먹으면 나이 먹은 역할밖에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재작년 연말에 시작했던 게 리어왕이. 그래서 지금 6월 달에 이제 리어왕을 한번 재공연합니다. 영화 한 2편 지금 찍을 예정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배우라는 작업은 연기라는 것은 사실 아무리 해도 완성은 없습니다. 예술인 자체가 그래요. 끝이 없고 항상 새로운 거에 대한 창조적 도전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직종이 한번 해볼 만하네. 늘 했던 거 반복하고 했던 거 반복하면 벌써 식상해버렸고요. 또 청년이 없으니까 힘만 버티고 기억력만 유지가 될 수 있으면 얼마든지 세월에 대한 도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2023년 개묘년 새해 우리 OBS 시청자 여러분 더욱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많은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의 진정한 어른 이순재 씨. 언제까지나 빛나는 현역으로 감동과 희망을 선사해 주길 바랍니다. 수십 년 연기 한 우물만 파며 대중과 따뜻하게 호흡해온 이순재 씨. 연극 인생 66년 만에 버킷리스트를 이뤘다는 건 후배 연기자들뿐 아니라 팬들에게도 큰 울림을 남기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더 든든하게 국민 아버지의 자리를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독특한 연예 뉴스 다음 시간에도 연예가 한 뉴스와 스타들의 진솔한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